다음 세대 크리스천 성교육 클럽 다크성클의 박세현, 홍영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크성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기 때문에 같이 깊게 고민해야 될 문제죠. 바로 청소년 임신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은 생명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네. 저는 청소년들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만 해도 이 큰 문제에 대한 정답을 얻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눔을 통해 모두가 또 생명에 대한 소중함 또 깨달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주제 화면 함께 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고통을 받는 10대 청소년의 임신 또 출산을 넘어서 또래가 먼저 떠올리는 건 안타깝게도 임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저 어떡해요? 저 아무래도 임신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방송 들어오기 전에 20대 이하 미혼모가 3,000명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었는데 지금 이제 영상을 보고 이제 전체 청소년 임신 인구 중에 85.4%가 낙태를 한다. 참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네. 2017년 대한산부인과 의사에 의하면은 하루 평균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낙태 수술까지 합치면은 3,000건이 이루어진다. 하루에. 굉장히 놀라운 수치 아닌가요? 근데 이제 배제대와 연세대에서 공동으로 2007년부터 9년 동안 낙태에 대한 검색 결과를 종합 분석해 보니까 최대 50만 건의 낙태 수술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이렇게 비공식 수치까지 합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3,000명을 1년으로 환산하면 110만 명. 그러니까 출생아 수에 비해서 2.7배 높게 낙태 건수가 이루어진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이성교제 연장성산에 10대 임신이 있었잖아요. 네. 선생님들은 현장에 직접 나가시니까 그 실태를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5, 6년 동안 미혼모 센터 그 세 곳을 정기적으로 방문을 했고 거기서 이제 미혼모 아이들을 많이 만났죠. 근데 이제 그 우리 친구들을 보면은 부모님들은 10대 아이들이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성폭력에 의한 건수가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다수는 현재 이성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해서 임신을 하게 된 사례가 훨씬 더 많고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이 올바른 케어를 받기가 환경적으로 쉽지 않은데 이 아이들을 누가 또 어떻게 기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미혼모로 혼자 아기를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요. 아기를 키우고 싶어도 가장 큰 어려움이 뭘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재정적인 그렇죠. 경제적 어려움, 또 육아 문제, 그다음에 또 사회 편견,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아기를 유기하거나 베이비 박스에 놓고 가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비 박스에 놓여진 아기들은 바뀐 개정된 입양 특례법으로 인해서 일반 가정으로의 입양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럼 그 아이들은 정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입양이 절차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기를 어쩔 수 없이 그 베이비박스에 넣는 엄마도 아동 유기죄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뭐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 입양 절차가 어렵고 임시적으로 이제 아동보호시설 같은 데 있다가 전국에 있는 보육원으로 아이들이 먼저 그렇게 보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양 특례법으로
개정된 입양특례법으로 인해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기관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입양을 보낼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법적인 가정 환경 누려보지도 못하고 아기가 유기되거나 베비박스에 놓여지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입양법이 바뀌면서 이 친구들이 되게 주저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 아빠의 뭐 이제 그 도장을 찍어야 한다던가 청소년이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던가 예. 그런데 지금 10대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가서 나 임신했고 출산해서 아기를 뭐 입양을 보낼 거니 도장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보호받지 못하고 출산을 하고 그다음에 아기를 뭐 유기가 된다던가 내지는 불법으로 낙태를 하기 위해서 그 낙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또 안타까운 범죄에 연루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 범죄에 노출이 되겠죠. 네, 악순환인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공부 네. 기계로 만들 게 그렇죠. 아니라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네. 인간의 가치관부터 가르쳐야지. 네. 그게 성이 생명과 연관된다는 이 기본적인 게 아이들한테 교육이 안 되면 얘네들은 결국 계속 이렇게 미혼모 10대 아이들이 낙태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 인생도 망가지지만 태어나는 애들 인생도 망가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의 가축을 죽일 때 하고 고기로서의 식용 가축을 죽일 때 하나님이 양쪽에 명하신 게 식용으로 가축을 죽일 때 반드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피는 생명이고 그래서 반드시 식용으로 잡는 고기의 피는 땅에 쏟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피는 제단에 쏟게 돼 있고 절대로 피를 못 먹게 해요. 그러니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로 배우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생명의 존엄성을 배울 때가 학교밖에 없는데 아니면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 성 중독에 빠지고 이런 낙태와 그 미혼모 출산으로 아이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지켜본다는 건 기성세대가 너무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미혼모 시설에 이제 가서 보면 10대 좀 많은 20대 초반의 엄마들이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겠다고 이제 시설에 이제 입소를 하는 거죠. 근데 2년, 1년 연장할 수 있고 3년인데 그 3년 기간 안에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그 친구들이 세상적으로, 직업적으로나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미혼모 시설에 3년 동안밖에 못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안전망이 더 구축이 돼야 뭐 어쩔 수 없이 임신이 되고 그 아이를 또 낳은 미혼모 엄마들이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생명만큼 고귀한 가치가 세상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힘든 선택을 한 미혼모 엄마들에게 좀 도움을 저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 주제가 이제 영기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와닿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제가 10대 때 임신을 한 건 아니지만 21살이면 뭐 갓 졸업한 그렇죠. 뭐 고등학생이 갓 졸업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직도 부모님이 무서웠던 나이 뭐 그때였기 때문에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고 제 인생이 지금 너무 불행하다 뭐 그런 건 아니고 너무 행복한데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차를 밟고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네요. 그렇군요. 네. 또 직접 이렇게 경험을 말씀해 주시니까 참 와닿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과연 청소년들이 정말 임신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또 행동할지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 이거 혹시 콘돔 사도 되나요? 아 물어봤어. 그런데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나이대에서 솔직히 뭐 취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커야지만 뭐 돈을 벌 수도 있는 건데. 만약 내가 자기를 오케이 해서 생각하면은 그만한 책임감이 있으니까 한 거겠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영기 씨가 말씀해 네. 주셨지만 영기 씨는 이제 행복하게 가정을 네. 만든 어떻게 보면 그쵸. 좋은 케이스지만 저는 그런 걱정이 들어요. 과연 청소년들이 이렇게 어린 시기에 본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생명의 무게를 정말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체크리스트를 주면서 너희가 지금 임신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느냐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되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게 얼렁뚱땅 얘기하거든요. 뭐 알바하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행복하게 살면 되죠. 안 되면 부모님에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되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짚으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그래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 선생님께서 이제 강의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체크리스트를 가져오셨는데 한번 네. 보면서 네.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기를 낳고 기를 수 있을까? 두 번째가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 네. 세 번째가 아이 아빠 또 아이 엄마와 끝까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 네. 네 번째, 아기를 기르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면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다섯 번째, 학업을 지속할 수 있을까? 여섯 번째,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일곱 번째, 인생의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여덟 번째,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만약 내가 아기를 낳은 후 키울 수 없다면 아기는 어떻게 될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기를 키울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여학생들은 여기에 있어서 솔직히 뭐 거의 부모님에게 좀 의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남자친구들은 뭐 내가 알바하면 되죠. 네, 이렇게 대답을 많이 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지금 되게 친구들이랑 놀고 싶지. 니네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지. 처음에는 책임감으로 인해서 아기를 낳고 기르겠다라고 시작을 해. 1년 못 가서 지쳐 너희가.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한다라면 너희가 지치고 행복하지 않아. 그러다 보면 그 감정이 아이에게 그대로 가.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자라게 될까?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무게감은 많이 실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이게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부분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인데 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아빠지만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많은 정성과 사랑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네. 경제적인 것도 문제지만 예. 이렇게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뭐냐면 독일의 심리학자 베르벨이 뭐라 그랬냐면 동일시라는 게 있어요. 네. 부모와 자녀 사이. 자기 인생이 그대로 애한테 다시 재현이 되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부모가 되면 아이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부모가 대물림 되는 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이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일단 아이가 태어났으면 어쨌든 아이 곁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하와이 섬에서 일어난 장기 프로젝트에서 본 것처럼 정말 가난한 가정 1955년도에 장기 프로젝트에서 가난한 가정에 201명에 대해서 계속 이 아이들이 네. 18세가 될 때까지 네. 추적 조사했을 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는 아이들 70명의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누군가가 끝까지 곁에 네,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경제적 상황이 어땠든 뭐 어떤 환경에서 아이를 낳았으면 부모가 책임을 지고 아이 곁에 있어야지 그런 의지가 없으면 그런 아이들이 애를 낳고 부모가 된다는 건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렇군요. 네. 요즘에 이제 낙태 문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낙태가 네. 이제 합법이냐 위법이냐 이것을 놓고서 또 찬반 논란이 지금 첨예하게 네. 갈등 중에 있는데 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생명. 이제 태아는 어쨌든 만들어지는 순간 사람인 거잖아요. 맞아요. 학교에서 이제 피임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제대로 된 피임 교육을 저도 받아본 적이 없고 네.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피임 교육이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그 피임 교육을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서 피임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임신을 위해서 피임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부부들도 사실은 결혼을 했지만 피임이 필요할 때가 있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질병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언제쯤 있다가 아기를 낳는 게 좋겠다. 이렇게 준비된 임신으로 인한 그런 차원으로 피임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많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피임에 대한 뭐 기본적인 뭐 상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알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에서는 잘 안 먹히는 거잖아요. 충분한 교육과 또 사전 어떤 인지가 필요한데 현장에서 또 이런 그 피임에 관련한 교육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저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면은 한 번의 성관계로도 임신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피임약보다 10배에서 20배 더 호르몬제로 고농도 처리된 응급 피임약을 아이들이 이거는 유통으로 해서 먹을 수 있는 처방해서 먹어야지 가능한 응급 피임약을 아이들이 구매해서 먹고 그다음에 응급 피임약 대신에 경구용 피임약을 한꺼번에 다 먹는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협받는 그다음 안전에 위협받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들, 뭐 음란물, 이성교제, 또 청소년 임신 이런 주제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 안에서의 성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생명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늘 얘기지만 우리들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이 성이 사용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 사실은 교회하면 생명 존중일 텐데 우리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다양한 방면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소년 애들이 성이 하나의 탈출구에 지금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이게 기성세대가 어쩔 수 없이 외모주의, 학벌주의가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어른들도 사고방식이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학벌로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계급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건 성적밖에 없어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성적 거두는 거. 그럼 아이들은 공부하는 기계가 되고 아이들 자체가 생명 존엄성을 못 받으니까 걔네들이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고 임신해서 그 아이의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내가 이미 존중을 못 받는 그런 삶의 외로움이 있고 자기 스스로가 부모에게서 관심의 대상과 존중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 존중받지 못하는 애가 생명을 존중한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너무 이 외모주의, 학벌주의로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애들은 성 자체가 탈출구일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어딜 가요? 어디 가서 도망가고 어디 가서 해방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저 같은 경우 되게 가난한 동네에 살았고 제 친구들도 다 환경이 되게 어려웠어요. 이제 양쪽 부모님이 다 없는 친구들도 있었고 부모님이 한 분만 계신 친구들도 있었고 한데 저는 그 친구들 가운데 그나마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의 주체성이나 저의 정체성을 바로잡았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은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 애정이나 이런 걸 남자친구한테 얻으려고 많이 했고 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그냥 남자친구에게 다 뭐 자기 주체성을 맡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가까이서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은 생명에 대한 그 존귀함을 그래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낙태가 불법이라는 얘기들도 아주
어린 아이들도 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렇게 뉴스 같은 거를 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모르는 친구들은 초등학생이 저런 단어를 알까 싶게 그 유산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네, 아이 지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이렇게 생명 교육을 할 때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되게 아프죠. 네, 제가 현장 교육에서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가정에서 부모하고 소통을 잘하는 아이들은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원가정이 건강해야 네. 그 가정에서 나오는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도 네. 건강하게 소통하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극복할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예. 저는 구약에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워 놓으셔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들이 전부 도피성으로 거기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거든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가 14m예요. 그리고 도피성은 언덕 위에 있어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표지판을 모든 레위 사람들이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실수하면 도피성으로 빠르게 도망갈 수 있어요. 예. 교회가 10대 미혼모들의 도피성이 돼줘서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아이들 키우는 걸 도와주고 그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으면 국가가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한국 교회가 10대 미혼모 아이들의 도피성이 돼줄 수 있을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네, 청소년 임신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마 지금 아이를 갖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친구들에게 이제 제가 늘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안전한 공간, 그런 환경에서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엄마의 건강과 그다음에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보통 임신 중기 지나서 입소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 전에는 되게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제 본인이 또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하면은 미혼모 센터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외부에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 말고 안전한 센터에 입소를 해서 그곳에서 이제 진료와 출산 또 그 후까지 어느 정도 케어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어를 받고 또 학업이 중단됐다면 대안학교 형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학업을 계속 연장을 할 수도 있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복지적인 면에 있어서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제일 가슴이 아파서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10대에 이제 엄마라는 이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그런 미숙한 상황에서 본인이 뱃속의 아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흡연과 음주가 좀 많이 이어지는 걸 제가 많이 보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누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뱃속의 아이를 한 생명으로 인정한다면 내 양심에서 스스로 좀 꺼려지는 행동, 말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꼭 하고 싶습니다. 또 요즘은 지자체에서도 미혼모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혼모 지원 정책 검색을 통해서 한 생명 살리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크성클 사회 이제 청소년 임신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강력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학교에서도 안 하고 교회에서도 안 하면 저는 CTS의 다크성클이 정말 시대적으로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과감하고 좀 더 공격적이고 노골적으로 이걸 풀어놔야지 이렇게 청소년 성 문제가 음지화돼 있고 모두가 다 쉬쉬하고 못 본 척하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나. 또 우리가 이 문제를 과감하게 다루고 용기 있게 이 사실을 드러내서 부모를 가르치고 교회를 가르치고 청소년들을 제대로 가르치면 그러면 성경적인 성의 가치관이 회복이 돼야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회부터 좀 더 공격적인 모습. 방송 보시면서 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 교육연구소의 문을 두드리시면
쪽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른쪽 화면에.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청소년 가출 또 성범죄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